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더 칼럼니스트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께서 기고하신 글인데요. 이 칼럼의 제목, 이게 북극항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다 입니다. 네, 제목부터 아주 인상적이죠. 그렇죠. 제목부터 야심찬데 이 북극항로가 우리 경제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외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북극항로 이야기가 중요해졌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요 해상 교역로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 이게 기후변화나 또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자주 막혔었죠. 그래서 북극항로가 단순히 거리가 짧다는 걸 넘어서 운항 비용, 시간, 그리고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흥미로운 지점은요.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거리 단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예측성, predictability를 강조합니다. 예측성요? 네, 선사 입장에서는 이 항로를 이용해서 언제 확실히 운항할 수 있는지, 또 예상되는 유빙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날씨는 어떨 것 같은지,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만 운항 스케줄을 짜고 화물을 유치하고 결국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칼럼은 이 예측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칼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북극항로의 가치가 단순히 물건 실어 나르는 물류 경로에만 있는 게 아니다. 북극권 자체에 매장된 그 막대한 자원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죠. LNG 같은 에너지 자원부터 시작해서 니켈이나 히토류 같은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 자원까지.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이런 자원들에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칼럼은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 활성화와 북극권 자원 접근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단순히 원자재를 실어오는 것을 넘어서 이걸 국내 항만에서 가공하고 관련된 금융 서비스까지 결합되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물류, 가공,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라. 와,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항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각 항만의 특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게 바로 팀 코리아 전략의 핵심 구상인데요. 먼저 부산항은 기존의 강점을 살려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의 환적 수요를 대거 흡수하는 아주 효율적인 허브 항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산, 여수, 광양항은 미래 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현재 주력인 LNG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해질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같은 친환경 선박 연료 있잖아요.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벙커링 허브 체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영일만항은 주변의 철강 산업이나 최근 주목받는 2차 전지 소재 클러스터와 연계해서요. 북극에서 들여올 자원이나 벌크 화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물류기지로 특화하는 전략입니다.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하네요. 부산은 환적, 울산, 여수, 광양은 친환경 연료, 포항은 자원 물류와 R&D. 그리고 칼럼은 이 개별 항만들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구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원대한 그림을 현실로 만들 만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 특히 조선해양 분야의 기술력을 우리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이 가득한 바다에서도 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빙의 강화 선체 구조 설계 기술이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추진 시스템 같은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칼럼은 분석합니다. 인공위성 정보, 실시간 해빙 데이터, 기상 예측 데이터를 융합해서 분석하고요. 디지털 항해 지원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실제 선박 운항에 적용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칼럼이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뛰어난 하드웨어, 즉 선박 기술과 소프트웨어, 항해 기술을 이걸 하나의 통합된 안전 효율 솔루션 패키지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비스로요? 네, 우리가 직접 항로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자는 거군요. 확실히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처럼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가 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칼럼은 현재 진행 중인 제재가 북극 항로 활성화에 미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먼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외교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아주 신중하면서도 단계적인 외교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제재 및 규정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섣불리 제재를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의 국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우리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북극 항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현재 북극 관련 주요 국제협의체인 북극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약화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버넌스의 공백을 메우는 노력입니다. 다른 이용국들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군요. 셋째는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관계 복원 국면을 대비한 단계적인 한러 협력 방안입니다.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걸까요? 국내적으로도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칼럼은 외교적 노력 못지않게 국내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어떤 종류의 선박, 또 어떤 친환경 연료, 디지털 항해 기술은 어떻게 고도화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고요. 또한 극지 공학, 얼음바다 항해술, 해사 관련 국제법 등을 두루 이해하는 융합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요. 그리고 해운업계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제적인 법규나 상관습, 이런 전통적인 회사 질서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오늘 최수범 사무총장의 칼럼을 통해 북극 항로라는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북극 항로의 진정한 경제성은 단순히 거리가 짧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통찰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칼럼은 마지막에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북극 항로의 가능성에 대한 또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된 이 모든 과제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집행력이라고요. 이 칼럼이 제시한 비전과 과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